지난 3월 무려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는데요. 연금, 특히 국민연금을 두고는 여러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 중에 자기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는 낸 만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추후 납부 관련 법도 개정됐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무엇이 논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네, 올해 3월 이제 국회를 통과했던 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이제 내년 1월 1일이면 네. 시행이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건지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국민연금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고 18년간 개정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죠.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재대로라면 2055년이면 기금 고갈이 이제 돼버려서 더 이상 이제 연금 재원이 사라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고갈 시점을 좀 늦추고 국민연금 제도의 안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더 내라 해서 이번에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받는 연금액도 좀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더 내고 덜 받아야 기금이 훨씬 더 빨리 안정될 텐데 이번에 법 통과된 것은 더 내는 것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내년부터 올리기로 했고요. 근데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0.5%씩 8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올라가서 2033년이 되면 13%, 소득의 13%를 월 보험료로 내셔야 되는 걸로 개정이 됐고요. 받는 것도 원래는 좀 줄여야 되는데 더 내는데 받는 것까지 깎으면 너무 좀 박하지 않냐.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받는 금액을 현행보다 약간 올리는 걸로 이렇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거든요. 보험료율은 내는 걸 얘기하고요. 소득 대체율은 받는 걸 얘기해요. 근데 받는 소득 대체율이 현재 2025년 기준으로 41.5%입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43%로 소폭 오르고 그 43%를 계속 유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가 되시면 보험료율은 앞으로 8년간 계속 올려내셔야 되고 대신에 연금액은 조금 오르겠지만 이제 그 오른 금액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행보다는 그렇게 좋아지는 구조가 아닌 거죠. 보통 저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41.5%라고 하면 네. 평생 동안 국민연금에 낸 소득 전체의 41%를 주겠다는 거. 저 41.5가 무슨 얘기예요? 네, 소득 대체율이 말 그대로 납부 시점에 내가 평생 보험료를 냈을 때 그때의 평균 소득의 41.5%를 연금으로 대체해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뭐 재직 시절에 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9%의 보험료를 냈을 거잖아요. 그때 노후에 연금 받게 되면 300만 원을 소득으로 신고해서 보험료를 냈으니까 300만 원의 41.5%인 대략 한 12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주겠다라는 것이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대체율은 40년을 풀로 가입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20년밖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줄어드니까 실제 소득 대체율은 한 20%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40년 가입 기준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40년을 불입한 사람들이 납입 시점의 소득의 40%, 43% 정도를 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젊은 세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네. 저희끼리는 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내는 거는 9%를 내잖아요. 근데 받는 것은 40%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낸 돈 대비해서 사실 많이 받는 구조가 돼 있고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되었을 88년도에는 보험료율이 3%였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3%만 내면 되는데 그때 소득 대체율은 70%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3만 원씩 40년 내고 7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후하게 제도가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개인 연금이나 개인 상품은 내가 낸 만큼 받는 거잖아요. 수익률에 더해서 받는 거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주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또 이제 늘어나고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금으로 운영하지만 사실 뭐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 상태에서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래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국가가 이렇게 저렇게 제도를 개정하고 또 국고 투입을 통해서라도 국민연금 제도는 유지할 거니까 기금이 고갈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걱정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기금들에서도 이미 정부 재정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연금을 주고 있으니까 국민연금 걱정하지 말고 부어라. 국가가 네, 네. 빚을 내서라도 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국고 투입을 좀 미리미리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나중에 2055년 이후에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번에 어쨌든 그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금 고갈 시점을 약 한 15년 정도는 늦췄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조금 계속 이제 개정안들이 조금 더 나오면서 아마 기금 고갈을 조금 더 연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개정안 시행을 두고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추후납부 제도도 네, 있었는데 네.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기존까지는 보험료율이 9%로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올해 내냐 내년에 내나 뭐 큰 차이가 없었어요. 소득 대체율도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일찍 하는 게 유리한 그런 게 있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소득 대체율도 약간 변경되고 이런 제도가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틈새가 생겨버려가지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추후 납부란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못 냈던 거를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과거에 뭐 적용 제외를 이제 해서 뭐 여러 가지 경력 단절이라든가 뭐 주부로 살다가 국민연금 못 낸 기간 이런 거 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폐업, 뭐 이직 이런 것 때문에 못 냈던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걸 나중에 내실 수 있는 제도가 추후 납부 제도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되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추후 납부를 할 때 얼마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보험료 결정. 추후 납부라는 것이 과거에 안 냈던 걸 한 번에 몰아내는 거기 때문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금액이 큽니다. 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신청하는 시점에 보험료율로 결정합니다. 신청하는 달에.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내므로써 받을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언제 결정되냐면 실제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하는 달에 결정이 돼요. 납부한 달.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그냥 이번 달에 신청하고 이번 달에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 신청하고 이번 달에 납부하면 동일한 달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법조항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 신청하고 나서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청은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율은 내는 거니까 적게 내면 좋죠. 올해 보험료율이 제일 저렴합니다. 올해 12월에 내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받는 연금액은 내년에 1월부터 올라가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올해 12월에 신청을 하고 내년 1월에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12월에 적은 보험료를 내고 대신 받는 연금액은 내년에 올라간 더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 한 달 차이에 약간의 틈새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납부가 아니라 12월에 신청만 하고 그렇죠. 네. 납부는 1월에 해라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네. 1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는 거는 9.5만 내고 받을 때는 4.3 받는 43% 그렇죠. 내는 건 9%. 9%. 예, 올해 기준 9%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내면 9.5인데 올해는 9%니까 싸게 낼 수 있고 저렴하게 낼 수 있고 대신 받는 것은 올해 내버리면 41.5를 적게 적용받는데 내년 1월에 내버리면 43% 올라간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런 틈새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국민연금공단도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그렇죠. 했어요. 인지를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통과된 건 아니고요. 개정안이 나와서 어떻게 했냐. 올해 12월에 신청하고 내년 1월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약간 좀 불합리한 구조가 생길 수 있으니 올해 12월에 신청한 사람은 1월 달에 다음 달 1월 달에 보험료율로 적용해 버리겠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에 신청한 사람은 9%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9.5를 적용하겠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납부 기한일이 속하는 즉 다음 달에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내라라고 법을 약간 이렇게 좀 꼬아서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는 달에 맞춰서 다 일률로 적용할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좋은데 그게 아니라 신청을 이번 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보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냐면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납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12월에 신청해봐야 1월 달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오른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어쨌든 막았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12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하는 사람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12월에 신청하면 나는 이미 내년에 한 게 아니라 올해 미리 신청했잖아요. 그럼 올해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정상인데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서 12월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납부도 12월에 했어요. 그러면 올해의 소득 대출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더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이런 또 불이익이 생깁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제도가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 법들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고치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를 고쳤더니 여기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를 고쳤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 다른 문제를 고쳤더니 또 발생하고 실제 지금 법 개정안에 올라온 거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납부 기한일로 해가지고 제도를 이제 바꾸고 12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또 밑에다가 다 별도의 특례 조항을 둬가지고 12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줄게. 또 그걸 쭈루 달아놨어요. 그러면 그냥 결론적으로 네.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내는 게 좋은 거예요? 12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신청도 내년 1월에 하고 1월에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 만약에 현행대로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네. 또 방법이 있습니다. 11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1월에 신청을 해서 한 달씩 앞으로 당기는 거죠? 네, 11월에 신청하고 12월부터 분납을 하면 됩니다. 와, 어렵네요. 분납. 이게 뭐냐면 11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내면 그냥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11월에 저렴할 때 신청을 하고요. 그냥 분납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 나눠낼 수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낸 건 또 내년 걸 적용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서 제 입장으로도 사실 너무 이렇게 뭔가 내가 쪼잔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진짜 만약에 추후 납부를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면 사실 일찍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물론 제도가 약간씩 바뀌어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또 일찍 내시면 소득 재평가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도 반영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왕 하실 거면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뭐 지금 당장 하셔라. 올해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더 연금을 받고 싶다. 그러시다면 이제 법 개정이 통과가 된다면 이게 이제 국민연금법이 4월 1일 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또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3월에 국회를 통과했던 부분은 아닌 건가요? 그럼요. 국회 3월에 통과한 것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를 조정하겠다는 것까지 통과가 됐고 그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됐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봤더니 이제 뒤늦게 보니까 법 규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 업데이트 될 걸 기대하면서 오히려 늦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이 계속 강화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부동산 관련 세금도 계속 강화가 되면 뭐 풍선 효과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를 봤을 때는 하루라도 일찍 하시는 것 그것이 유리하죠. 점점 제도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준 소득 월액 상한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인상폭도 뭐 커진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국민연금이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100만 원 버신 분들이 9%의 보험료를 내시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버신 분도 9%를 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90만 원 내야 되고 뭐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은 900만 원 내야 되냐? 이게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딱 기준 소득 월액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현재 기준으로 한 월 617만 원 정도의 소득을 보고 637만 원. 거기에 9%는 57만 원 정도가 상한선이거든요. 그죠? 이 상한선의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더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후 납부를 하더라도 이 상한선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올라가잖아요. 보험료율이 올라가면서 또 매년 7월 달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약간씩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관계없이 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원래는 소득이 일정하면 보험료율은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고 또 상한선이 올라가는 만큼 또 추가로 보험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시는 돈은 더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내는 돈이 올라간다 그러면 연금액이 올라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더 냈으니까 더 받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월액이 동일하다면 내는 건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보험료율이 저렴할 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험료율이 쭉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좀 추납을 해야 되겠다, 뭐 선납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내가 좀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뭔가 답들이 일단은 할 수 있는 한 빨리인 것 같은데 뭐 추후 납부든 아니면 그냥 뭐 납부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먼저 해야 된다. 이 부분인 걸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이 추후 납부를 하실 때는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내시는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이게 되게 사실 적지 않은 혜택입니다. 근데 뭐 한 달에 내가 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냈다. 그럼 120만 원을 소득공제해 주기 때문에 소득에서 빼주거든요. 그러면 뭐 세율에 따라서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세금을 돌려받죠. 최대 49.5%까지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이 되게 큰데 매달 10만 원씩 내는 거는 1년에 1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추후 납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못 냈던 거를 한 번에 냅니다. 그러면 과거에 못 냈던 뭐 거의 뭐 119개월까지 내실 수 있으니까 최대로 거의 한 5천만 원 이상 내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렇게 내가 추후 납부할 금액이 뭐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큰 금액을 추후 납부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민해 보실 게 있어요. 올해 내가 소득이 많다. 그러면 올해 추후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기 때문에. 내가 연봉이 5천인데 추후 납부를 5천만 원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예. 전액 돌려받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보니까 내가 올해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 보니까 내년에 소득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소득이 더 큰 해에 소득세가 세율이 더 높아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 효과가 내년이 더 크기 때문에 올해 하시는 것보다 내년에 하시는 게 유리하죠. 저는 아무래도 또 성격이 좀 좁은 사람이다 보니까 남보다 꼭 내가 더 잘 받았으면 좋겠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남들보다 연금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네. 어떤 기준점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3층 연금 체계로 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적 연금 체계 1층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 연금 제도를 2층으로 운영하고 있고 개인 연금이라고 해서 뭐 IRP, 뭐 연금 펀드, 뭐 연금 보험 이런 개인 연금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준비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연금으로 내 노후를 해결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 연금을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층 연금의 세 가지를 포함해서 노후에 65세 이후부터 어느 정도의 연금이 계속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요거를 매년 점검해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연금이라는 것이 뭐 1년, 2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후에 연금 받는 거잖아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화폐 가치. 네. 물가 상승률 고민도 하세요. 뭐 지금 100만 원 받는다고 하지만 30년 후에 100만 원 받는 게 얼마 되겠냐. 그러기 위해서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 연금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는지 또 소득이 오르는 만큼 내가 연금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늘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셔야 나중에 60세, 70세의 연금을 열어봤을 때 그래도 충분히 좀 필요한 만큼의 연금액이 세팅이 되는 거죠. 결국엔 또 미리미리 계속 차근히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